안녕하십니까.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이제 주나라와 은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나라와 은나라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걸 정확히 아셔야 이제 우리 역사가 이렇게 풀려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문화라는 거, 그리고 한족, 이렇게 한족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그들을 우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화하족이라고 부릅니다. 화하족. 예. 뭐, 이름이 좋죠? 그 사람들은 좋은 것만 가지고 가니까.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화하족들의 그 초기 문화, 초기 청동기 문화를 우리는 묘조구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앙소 문화가 이제 최초인데, 이 앙소 문화의 그 발생지는 지금의 서안입니다. 시안. 그래서 이제 그걸 관중평원이라고 그러죠. 그 관중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되는데, 이건 이제 신석기 문화고, 그 후에 이제 나타나는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묘조구 문화는 이제 앙소 문화, 중기 문화로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발굴을 해보니까 이제 그 청동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른 청동기가 감숙성 마가요라는 것에서 유적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게 한 BC 2900년에서 BC 2700년 정도의 그 주석 합금, 그러니까 구리에 주석을 집어넣은 이제 합금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청동기가 된 거죠. 그래서 청동도 칼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BC 23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뭐 여러 이제 홍동, 순구리 또는 청동 이런 제품들이 계속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반파 유적에서 BC 3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제 나온 조그만 구리 조각인데, 그 구리 조각을 분석을 해보니까 니켈이 20%, 그 다음에 이제 구리에다 니켈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강체 유적이라고 해서 서안시에서 발견된, 여기는 황동 조각이 나왔어요. 황동은 구리에다가 아연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리가 65%, 아연이 25%,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청동 칼, 제일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체 유적, 이건 황동이라 그랬죠. 아연을 넣은 겁니다. 구리에다가 아연.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황동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어떻게 펼쳐져 있냐. 여기 서안이 메인 포인트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더라.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영향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향권. 자,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거는 여기를 설명드렸죠. 오르도스 지역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 요 베이징하고 우리 쪽, 요소 쪽, 여기를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 중국의 본토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나온 구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섬서성, 감숙성, 그 다음에 이제 능원, 요거는 이제 우리 쪽 겁니다. 여기, 우리 쪽 거. 구리로 만든, 요게 이제 홍산까지 올라간다. 라고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쭉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가점으로 이렇게 계속 다운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학자들은 그걸 끌어올려요. 그래서 적어도 3000년 이전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계속 이제 그걸 주시해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워낙 그 동북공정이 세기 때문에 뭐 발견해도 발표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고구려나 특히 발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그 황후 묘비를 절대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산동 지역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이족의 문화로 볼 수 있는 거죠. 요건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초기에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청동기 문화 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이제 요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지역에서 발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요 지역에 대한 걸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인, 오리지널 중국인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나라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의 시조는 후직이다. 뭐 이제 이들의 족보를 쭉 따라가면은 그대로 믿는다면은 동이족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근데 보면은 좀 달라요. 그런 거로 볼 때 이들이 화하족이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대째 오면은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기예요. 근데 3대째 빈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대째 고공담보 때에는 이제 위흥족이 서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이동을 해요. 얼로 기산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주원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무정, 아까 설명드렸죠? 그 정보광조. 정보광 무정이 각골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주후, 박주, 이 주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여기 제후였구나. 은나라의 제후였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후로 할 정도로 세력이 막강해졌다는 거죠. 예,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역에 뭐라고 되냐, 무정이 귀방을 칠 때, 아까 그 북쪽을 쳤다 그랬죠? 예, 이가의 문화 쪽으로. 이때 은나라로부터 봉호를 받아요. 변우라고. 변방에 있는 제후다. 그래서 이제 고공담보의 아들인 계력대, 그 융족, 그 서융, 그 오랑캐를 물리치고, 튼튼히 이제 했어요. 그리고 손자가 누구냐? 문왕이에요. 그래서 내치를 하고, 견융을 정벌하고, 이런 조그만 나라들, 밀이라든가, 한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쳐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숭이라는 나라, 요거는 이제 은나라의 측근 세력이에요. 이걸 갖다가 정벌하고, 그 다음에 풍이라는 곳으로 천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가 쭉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빈이에요. 빈.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가 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랬다가 또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어디로? 이 호로. 요거는 이제 주나라 때죠. 이렇게 이동하는 루트. 요게 이제 위수입니다. 요게 위수. 이렇게 위수. 요게 이제 경수. 이렇게 되는 거죠. 주나라의 주원의 유적. 요거는 뭐냐면 주나라 사기에, 사마천의 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공담보 때 주원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이 주원은 어떤 데냐? 북쪽에는 기산이 막고 있고 남쪽에는 위수가 흐르니까 우리 배산임수죠. 배산임수. 아주 기가 막힌. 거기를 기읍이라고 했다. 왜? 요 기자를 따서 기산에 기대어서 읍을 만들었던 기원. 여기서 이제 발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원유적이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건물들이 쫙 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당, 뭐 과랑, 뭐 이런 것들이 각 8칸 정도가 쫙 있는 거의 뭐 종묘 건축 유적도 있고, 그래서 궁궐도 있고 종묘 유적도 있고, 그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발굴한 모습이에요. 요 지역이 어디냐? 여기에요. 요 기산. 발굴한 데가 어디냐? 여기에요. 지금 황하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죠? 내려와서 이렇게 꺾여요. 요게 위수입니다. 황하의 지류에서 제일 긴 건데, 요게 풍호. 여기. 풍호. 요거는 이제 요쪽으로 이동하죠. 요게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그러니까 꽤 멀죠. 꽤 멉니다. 자, 풍호 유적.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여기에 살다가 여기로 이동했다 그랬죠? 요쪽에 이제 주원 유적, 요쪽이 풍호 유적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뀐. 자, 풍호 유적은 시경에 뭐라고 되냐면 주나라 문왕이
풍에다가 읍을 지었다. 거기다 도읍했다는 얘기죠. 왜 여기를 발굴해 보니까 거기를 풍경, 그러니까 풍에 있는 서울이다 이런 뜻이죠. 풍경유적을 발굴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큰 기단지의 면적이 한 1800평방미터. 그래서 문왕의 아들이 무왕인데 무왕 때 이르러서 주나라 호경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천도를 해요. 그 전까지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죠. 풍허유적입니다. 그래서 이 풍경유적은 호경, 요 천도한 호경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풍하고 호하고 요 사이에 강이 흐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호경유적은 이제 요거는 천도한 데죠. 예.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 그 건축지가 한 11기 정도가 발굴이 됐어요. 가장 큰 게 5호 묘인데 우리가 이렇게 발굴하면은 이렇게 학자들이 그냥 붙입니다. 남발을 붙여요. 왜 무덤도 여러 개니까 헷갈리니까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체도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붙여요. 그 중에서 이제 이분들이 붙인 호수 중에 5호가 궁전인 것 같다. 제일 크니까. 예. 그래서 면적이 3,300평방미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스타일이 공짜다.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이게 가운데는 중심 건물이고 요 가운데 중심 건물이고 이렇게 회랑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나라가 이제 막강해졌어요. 힘이 세졌어요. 그러면 이제 은나라를 넘보겠죠. 근데 은나라 마지막 임금이 주왕이에요.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신인데 비간이라는 사람이 매일마다 딴질 거는 거예요. 제발 주색에 빠지지 말고 뭐 어쩌는데 이 삼천벌이거든. 그래? 네가 그렇게 간땡이가 커? 그래서 배를 쭉 찢어갖고 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걸 보고서 놀래가지고 기자는 미친 척을 했고 미자는 튀어버렸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배계급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예. 그때 주나라 문왕이 있었고 그 아들인 무왕이 그래서 요걸 시호라 그러는데 요거 붙일 때 요거 뭐냐면 그 사람이 한 일을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센 사람이에요. 뭘로? 무력으로. 요 사람은 뭐냐? 문치를 한 거예요. 평화스럽게 다스린 거예요. 예, 그래서 무왕이라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발에도 보면 무왕은 산동반도로 치잖아요. 예, 대단했죠.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발이에요. 발. 이 사람은 호라는 곳으로 천도를 했죠.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은나라를 정벌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맹진이라는 거, 이건 나루터죠. 맹진을 거기 진출하대. 그러니까 이제 스탠바이 한 거죠. 맹진까지 딱 진출해서 거기서 나루터만 딱 건너면 바로 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2년을 지나서 딱 보는 거예요. 얼만큼 무너지나 계속 붕괴되는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BC 2027년에 은나라를 드디어 쳤어요. 이때 융거라는 거 뭐냐? 융이라는 거는 서쪽에 사는 오랑캐를 융이라 그래요. 이 거는 뭐냐? 수레 거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전차죠, 전차. 예. 은나라에서 쓰는 전차가 아니고 저쪽 오랑캐들이 쓰고 있는 전차. 그 전차가 몇 대냐? 300량이에요. 300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그 다음에 3,000명. 그 다음에 갑사는 이제 다 군사들을 얘기해요. 45,000명을 이끌고 용, 촉, 강, 미, 노, 팽, 모, 복 이런 나라들을 거느리고 이게 다 어디냐면 이쪽 오랑캐 쪽이에요. 서북 쪽 또는 서쪽. 특히 여기 보면 강이라고 돼 있어요. 강족은 지금도 있습니다. 강족. 예. 얘네들 집을 가보면 아주 특이해요. 이 네모통에 이렇게 뿔따구가 이렇게 뿔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강족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강이라는 게 이게 양 표시잖아요. 양 머리. 이렇게. 요 뿔따구. 이렇게. 그래서 사방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만 봐도 저거 강족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황하를 건너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그 교회, 그러니까 수도였던 그 교회까지 쳐들어갔어요. 거기가 모기아라는 곳이에요. 그러자 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거 식은죽 먹기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대로 먹어버렸어요. 자, 은나라가 멸망된 이후에 그 도읍을 세 조각으로 쪼갰어요. 우리 뭐하고 똑같으냐? 베를린 네 토막으로 쪼갰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세 개로 쪼개서 하나는 북쪽은 페라는 곳인데 거기는 그 아까 주왕의 아들인 무경이라는 사람을 봉하고 그 다음에 남쪽의 용이라는 곳은 남쪽 지역은 관숙, 동쪽은 위라는 지역인데 그건 채숙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냐? 삼감이라 그래요. 삼감. 세 명이 감독을 한다 이런 뜻이죠. 은나라 유민을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고 무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왕이 나이가 어린 그 삼촌이죠. 삼촌이 주공이에요. 주공. 이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BC 1043년에 다른 형제들 관숙, 채숙, 곽숙 이런 사람들이 이 주공이 혹시라도 우리 수양대군처럼 그런 짓을 할까봐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문왕이죠. 여기 문왕이 있고 문왕 밑에가 무왕이에요. 무왕의 동생이 주공이에요. 또 뭐 소공, 관숙, 채숙, 강숙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상감의 난이라고 그래요. 자, 요 세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아들 무경이죠. 이 녹부와 힘을 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주공을 치는 거죠. 그때 여기에 가담한 세력이 누구냐면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요 서희, 그다음에 어미라는 나라, 박고 이게 다 동이족입니다. 산동반도 쪽이죠. 그래서 은나라 유민을 감독하기 위한 이 삼감이 도리어 은나라 유민들하고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걸 삼감의 난이라고 해요. 삼감의 난. 네. 그래서 이 성왕, 이 어린 성왕이 무왕의 아들이 소공, 필공, 성숙, 염계 이런 신하들이 모시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 미자. 아까 미자라 그랬죠. 그 은나라 그 충신 중에 하나가 미자입니다. 미자를 송나라에 봉했어요. 그래서 송나라는 은나라의 유민입니다. 이 송나라 미자의 후손이 누구냐? 공자예요. 왜냐하면 공자의 선조가 이 송나라에 있다가 피신을 해요. 그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노나라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은 피는 은나라 유민이었던 이 미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공은 산동으로 달아나서 반란군들의 수도인 호경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이제 수도까지 점령당했어요. 호경까지 이 상감의 난해로 인해서. 그래서 주공은 이 상감을 진압하기 위해서 관숙 쳐들어와서 관숙 죽이고 그 채숙을 유배시키고 무경도 죽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3년에 걸쳐서 이제 그 진압을 한 다음에 성왕이 풍읍으로 도왔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이들을 진압한 겁니다. 자, 우리가 개년이라는 책에는 뭐라 하냐면 성왕이 상나라를 정벌하여 경을 죽이자 비렴이 동쪽의 상엄으로 달아났다. 이에 그 상나라 엄이죠. 엄국으로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쳐서 이 비렴을 죽이고 상엄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왔냐? 지금 천수로 끌고 갔어요. 이들의 후예가 누구냐? 진나라 진시황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진나라 유민들은 어디 있었냐? 산동 지역에 있었어요. 그 상감의 난을 진압하면서 그들을 끌어다가 서쪽 끝으로 갔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예. 이게 어디냐면 서안보다 더 멀어요.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위수를 쫓아서. 위수 상류에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패와
용의 백성들을 나급으로 끌고 갔다 이랬어요. 예. 이들도 일로 끌고 간 거예요. 일로. 산동 지역에 있던 애들을 딱 진압한 다음에 쫙 서쪽으로 아예 그냥 쿠데타 못 일으키게. 그러고는 어떻게 했냐? 봉건 제후를 봉했어요. 봉했는데 몇 개? 70개를 봉했어요. 70여 개. 근데 이 중에 주나라가 히시거든요. 히시성을 가진 자가 53개야. 그렇다면 완전히 자기네 친족으로 그냥 도배를 한 거죠. 왜? 이제는 이제 쿠데타 일으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70개 중에 몇 개를, 53개를 거의 그 자기네들로 해서 이 튼튼하게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초의 봉건, 성왕을 보필한 사람이 이제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잖아요. 삼촌이죠. 삼촌인데, 이 아들이 백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어디에다 봉했냐? 노나라에 봉한 거예요. 노나라, 국부. 여기가 그 소금천시의 본바닥이잖아요. 거기, 동이족이 우글우글 하겠죠. 거기다가 봉한 거예요. 그 나라 이름이 노나라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은나라 유민 7족속을 딸려 보냈다. 그리고 동생인 숙선을 관이라는 것에 봉했다. 관이라는 곳에. 그 다음에 또 숙탁, 동생이죠. 채라는 곳에 봉했다. 강숙이라는 동생은 은나라에 수려했던 위나라에 봉했다. 그리고 은나라의 유민 7개 족속을 딸려 보냈다. 그 다음에 당숙을 진나라에 봉했다. 그리고 회성 구종 9족속을 보냈어요. 소공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석이라는 사람을 연나라에 봉하면서 강, 마, 우, 미 이런 은나라의 유밀들을 딸려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국공신인 태공, 강태공이죠. 이 사람은 강씨이기 때문에 이건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이 강여상, 강태공은 어디에? 박고라는, 이게 아까 박고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게 박이에요, 박. 밝단 말이에요. 여기 산동 지역에 있는데, 그거 땅에다가 제 나라를 세우게 했다. 이게 지금 분봉한 거예요. 쫙.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이 소공이 했던 연나라. 그 다음에 강태공의 제나라. 그 다음에 여기 국부, 여기 주공이 했던 노나라. 이런 것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요게 상감에 지금 얘네들이 치고 들어온 건데 여기 엄이에요. 엄. 이 지역이 지금 주나라가 차지한 지역들입니다. 여기 나머지 보세요. 여기 귀방이죠? 여기 견융이죠? 험륜이죠? 여기는 내이에요. 여기 박고예요. 아까 박고 먹었다 그랬죠? 여기도 먹었다 그랬죠? 여기 다 보면 서희. 여기 다 얘네들이 볼 때는 오랑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지역에다가 분봉을 하잖아요. 자, 은나라 유민의 언국, 이 언이라는 글자, 요거죠, 요거. 요 언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원래 연이라는 말이에요, 연나라. 그거에 우리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공이 남쪽을 정벌했는데, 소공은 나눠서 정벌했어요. 북쪽을 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양산 7기와 유리아는 지금 어디냐면 북경 지역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무경 때, 무경의 북부 활동을 생각한다. 그래서 아까 본 무경이라는 그 주왕의 아들이 북쪽으로 튀거든요. 네,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아 동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명문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요 명문은 바로 언인데, 요 언후라고 돼 있어요. 그 정이라는 건 소정자죠.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자, 소공이 실제로 지금 북경 지방으로 이 유민들을 원정을 수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것. 지금 명문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은나라 그 마지막 세력이 어디로 튀었느냐? 바로 북쪽으로 튀었다는 거예요. 그 왜 이들이 북쪽으로 도망갔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북쪽에 자기네들의 세력,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왕의 아들인 무경이 숨어 들어간 땅이 언이라는 거예요. 언. 그럼 언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은나라의 속국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인들이 여기를 먹고 나서 연나라를 세우는데 이 연이라는 말이나 이 언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왜 국호를 안 바꿨을까? 예, 그것은 여기 괜히 자극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있었던 은나라 유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연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게 하북성이거든요. 이게 북경이에요. 이게 윤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은나라 시대의 그 청동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쭉 보시면 은나라 또는 주나라 초기의 것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나라 초기의 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 중기 조금 나오고 여기 보세요.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런 것들은 지금 은나라 거거든요. 이런 거. 동그라미. 이거 뭐냐면 은나라 유민이 일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북연이 지금은 우리가 이 베이징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여기였을 것이다 그래요. 왜? 요 옆에 남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중에 없어지는데. 남연, 북연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일로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이거 완전히 박살 나갖고 중간에 사라졌다가 나중에 이제 대나라 황공이 다시 세워줘요. 이거를 모르고 뭐 여기에 빵빵하게 처음부터 뭐 빰빠라밤 부르면서 이렇게 연나라가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작자들은 고래 쓰면 좋겠죠.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나라는 어떤 나라냐? 은나라의 발생지예요.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시조죠. 시조가 번에 거했다. 그 아들인 소명은 지석에 거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학자들은 하북성 또는 북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상나라 문화의 기원이 바로 이 지역이다. 자, 왕자인 눅부나 무경이 북쪽으로 달아났어요. 그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예.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 세력들을 규합해서 주나라에 대항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이라는 이 뜻은 뭐냐? 이거는 세토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글자가 봉황이나 또는 현조, 검은 새 알을 먹고서 설이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비잖아요, 제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송나라가 아까 은나라의 유민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그 이름을 강왕이, 송나라 마지막 임금인 강왕이 자기네가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 은나라의 유민이라 그랬잖아요. 언이라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이 정도로 그 은나라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화되니까요. 예. 그게 이제 세토템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은나라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 상감의 난이 있었고, 상감의 난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북쪽과 남쪽을 나눠서 토벌했는데, 남쪽은 주공, 북쪽은 소공. 그래서 소공을 그 봉한 데가 어디냐? 연나라다. 그리고 이제 은나라 그 마지막 주왕의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무경이 북쪽으로 달아나는데, 그게 왜 북쪽으로 달아나느냐? 거기에 언이라는 나라, 즉 연이죠, 연나라가 있었거든요. 이들은 세토탐을 가진 민족이었다. 그들이 딱 규합을 해서 다시 한번 엎어버리려고 그랬던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에는 이제 그 주나라가 그 봉한 연나라가 와서 과연 버텼느냐 못 버텼느냐, 이제 그건 이제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대타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북경 지역의 고고학 문화를 또 설명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다 크로스돼서 다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